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챙기는 시간 데일리 건강입니다. 오늘은 치과 의사 재병천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치과 의사 재병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주제로 저희 얘기 나눠볼까요? 네, 제가 준비한 주제는 치경부 마모증입니다. 분노의 양치질, 잘못된 양치질을 하면서 치경부 마모증이 발생합니다. 치경부 마모증이란 말 그대로 치아의 목 부위에 나타나는 마모 현상으로 단순 마모뿐만 아니라 치경부 파절, 치경부 교모 등의 증상을 통칭하는 진단 용어인데요. 치아 목 부위가 마모되거나 깨지는 등의 현상으로 치아 표면이 깊게 패이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은 이 치경부 마모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다소 낯설 수 있는 질환입니다. 치경부 마모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렇다면 마모가 일어나는 이 치경부라는 곳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어떤 부분인가요? 치아는 크게 치아 머리인 치관과 치아 뿌리인 치근으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치관과 치근 사이를 연결하는 부위를 흔히 치아 목 부위인 치경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치아 머리와 치아 뿌리의 가운데 연결 부위가 치경부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셨고, 맞습니다. 그러면 잇몸과 그 치아 경계 부위에 이상이 생기는 것이 이 치경부 마모증일까요? 네, 환자분들이 흔히들 그렇게 생각하시고 실제로 잇몸을 떼었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위치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엄밀히 따지면 잇몸과 치아 경계 부위에 위치하는 패여 있는 치아의 결손 부위를 보강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치아를 치료를 한 거군요. 잇몸이 네, 아니고. 네. 그러면 치아가 마모된 것과 이 치경부가 마모된 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치아의 마모는 치경부 마모증보다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네. 치아는 작지만 여러 면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씹는 힘이 세거나 딱딱한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주로 치아의 씹는 면이 마모가 일어나게 되지만 치경부 마모증은 특징적으로 치아의 목 부위에 나타나는 마모 현상을 의미합니다. 네. 그러면 치아가 여러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치아는 어떤 부분이 가장 좀 마모가 많이 일어납니까? 일반적으로 마모가 가장 잘 발생하는 부위는 치아가 맞닿을 때 충격을 받게 되는 씹는 면, 거기서 교환면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마모가 가장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환면의 마모가 심하신 분은 상당수가 치경부 마모증도 같이 가지고 계신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교환면에 마모가 심하신 분들은 이 치경부 마모증까지 함께 또 생길 수가 있군요. 근데 이 치경부 마모증은 비교적 흔한 편인가요? 유병률이 높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치경부 마모증은 매우 흔한 질환으로 주로 어금니 부위에 발생하지만 환자에 따라 앞니에도 발생하여 심미적인 문제도 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어금니에 마모가 생기는 이유와 이렇게 앞니에 마모가 생기는 이유는 혹시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치경부 마모증의 근본적인 원인은 차이가 없지만 위아래 치아가 맞물리는 교합 상태나 칫솔질 및 본인의 습관에 따라 환자마다 치경부 마모증 발생 부위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잘못된 양치 습관으로 인해 치경부 마모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깊이가 얕고 넓게 생기는 이제 원반형으로 치아가 마모가 나타나게 되고요. 강한 교합력에 의해서 치아가 마모가 되는 경우에는 깊이 쐐기 모양으로 깊이 치경부 마모증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치경부 마모증이 어떻게 해서 왜 생기는지도 그 원인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치경부에 마모가 생기는 이유는 어떻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원인은 크게 잘못된 칫솔 습관과 과도한 교합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칫솔을 좌우로 힘을 줘서 닦는 분들은 칫솔과 치약의 연마제 성분에 의해 치경부 마모가 되면서 깊게 패이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씹는 힘이 너무 강하신 분, 이갈이나 이를 꽉 무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치아끼리 부딪히면서 그 충격이 치아 목 부위에 집중되어 치아가 깨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세게 양치질하는 건 왜 그 분노의 양치질이라고 하죠. 네. 그 치아에 화풀이 하듯이 세게 양치질하는 이제 그런 습관이 안 좋다는 거고, 네. 요것 말고 혹시 잘못된 양치 습관은 또 어떤 게 더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제 횡막법이라고 하는데요. 네. 흔히 말하는 이제 분노의 양치질, 한쪽 방향으로만 세게 닦는다든지 힘을 줘서 닦는다든지 네. 이런 습관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잘못된 습관이시고요. 네네. 또 하나는 치약에 보면 마모도가 표시가 돼 있는 치약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끔 보면 너무 강한 마모제, 연마제가 들어있는 치약 같은 경우에는 더불어 이제 강하게 이 치아를 닦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치아 마모증이, 치경부 마모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자 이렇게 잘못된 양치 습관으로 인해서 치경부 마모증이 생길 수 있다고 원인 짚어주셨는데 혹시 이 원인 말고 뭐 충치 같은 다른 치과 질환으로 인해서도 치경부 마모증이 생길 수도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치경부 마모증은 충치와 치주염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치경부 마모가 나타나는 부위에 충치가 같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잘못된 칫솔질로 인해 잇몸이 내려앉으면서 동시에 치경부 마모증이 나타나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사실 그 치아도 잇몸도 좀 노화 현상을 겪을 텐데 네. 그렇다면 이 치경부 마모증도 어떤 노화의 한 일종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지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단순 노화의 증상은 아니고요. 연세가 많으셔도 치경부 마모증이 없으신 분도 계시고 젊은 분들 중에서도 심한 경우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칫솔질 방법이나 평소 식이 습관 그리고 교합력의 차이에 의해 다양한 연령층에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노화보다는 평소 양치 습관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치경부 마모증으로 인해서 어떤 증상이 생길 수 있는지도 좀 짚어볼까요? 대부분의 경우에 치아가 시리다는 증상을 호소하시지만 치경부 마모증이 심한 경우에도 증상이 없으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단순히 페인만 있고 굉장히 시리다고 호소하시는 분들도 반면에 많이 있으십니다. 보통 이가 시리면 풍치라고 좀 생각들을 하시는데 네. 이 치경부 마모증으로도 좀 비슷한 증상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풍치는 시린 증상 이외에도 구취, 출혈 등의 증상이 함께 나타나지만 치경부 마모증은 주로 시린 증상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상당수는 풍치와 함께 치경부 마모증을 함께 앓고 계신 분도 많습니다. 아, 풍치와 치경부 마모증이 같이 발생해서 네, 앓고 계신 분들도 지금 많다고 하셨는데 그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치료 경과가 좀 더디고 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떤가요? 예, 맞습니다. 풍치가 진행된 경우에 잇몸 밖으로 치아 뿌리가 드러나게 되는데요. 치아 뿌리는 잘못된 칫솔질에 의해 더 쉽게 마모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반대로 지금 전혀 증상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죠? 네. 네네. 그 상황도 좀 부연 설명 부탁드릴까요? 네, 맞습니다. 마모가 천천히 진행되는 경우에도 어느 정도 심해도 이제 증상을 못 느끼시는 경우가 많고요. 반대로 빠르게 진행되시는 경우에는 약간의 마모 증상만으로도 굉장히 시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더 진행을 하면 어떻습니까? 신경 손상까지 갈 수도 있습니까? 예, 치경부 마모증을 방치하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치아가 점점 패이면서 치아의 신경 조직인 치수까지 진행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신경치료까지 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치수까지 진행이 돼서 신경치료를 하게 되는 것 말고 이 치경부가 마모가 되면 또 어떤 문제가 더 발생할 수 있는지도 알려주실까요? 대표적으로 시린 증상이 점점 더 심해지실 수 있고요. 증상이 없어도 방치하시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경치료가 필요한 상황까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 치아가 완전히 부러져서 발치를 해야 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아, 그렇게 되면 임플란트 같은 이 자연 치아를 대체하는 다른 치과 치료가 또 필요하게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임플란트나 브릿지를 하시게 되면 치경부 마모증 치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료 비용도 고가이고 치료 기간도 길어지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도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신경까지 진행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치경부 마모증을 어떻게 치료하십니까? 현재 치료법은 결손된 치아 표면을 치과 재료를 이용하여 보강해주면 되고요. 흔히들 떼운다라고 표현하시는 방법으로 비교적 간단히 치료와 예방이 가능합니다. 네. 보강 재료는 이게 어떻게 선택을 합니까? 다양한 재료들이 있지만 현재 치과에서는 레진이라는 재료와 글래스 아이오노모라고 하는 흔히 GI라고 하는 재료가 있습니다. 네. 레진은 보험 적용은 되진 않지만 강도와 신미성이 우수하고요. 글래스 아이오노모는 보험 적용은 받을 수 있지만 강도와 신미성인 측면에서 불리한 단점이 있습니다. 아, 각각의 또 장단점이 있군요. 네. 그러면 두 가지 다 색은 또 비슷한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한번 사용을 하면 좀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지도 더불어서 알려주실까요? 네. 레진은 치아와 색상이 거의 유사해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구분하시기 힘들 정도로 신미성과 강도가 뛰어납니다. 하지만 GI라는 재료는 전문가가 아니라도 눈에 띌 만큼 색상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고요. 또 어떤 재료든 반영구적인 것은 아니고
환자분들마다 그리고 치아마다 유지 기간이 다르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아, 개인에 따라서 또 치아 상태에 따라서 유지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치료 후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만약에 치아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이게 다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또 올 수도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치경부 마모증 치료 후에 꼼꼼히 관리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심한 경우에 그 주변으로 충치가 발생되어 떼었던 부위를 제거하고 다시 떼우셔야 하는 상황도 종종 발생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먼저는 신경까지 진행이 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를 여쭤봤는데, 자, 신경 치료를 하는 경우도 앞서서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경우에는 그러면 어떤 치료를 또 받게 되나요? 네, 신경 치료를 하게 되면 대부분 치아를 씌우는 크라운 치료를 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치경부 마모증에 의해 신경 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에 구조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크라운 치료가 필수이며 진료 비용도 고가이므로 그 전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치경부 마모증을 치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 그러니까 신경 치료까지 진행이 된다면 이게 보철 치료도 필수로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니까 점점 더 진행이 될수록 치료가 산처럼 커집니다. 조기에 빨리 치료하시는 게 좋은데요. 물론 조기에 치료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예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치경부 마모증은 또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도 좀 팁을 주실까요? 네. 치경부 마모증 예방법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잘못된 칫솔질 습관과 그 다음에 지나치게 강한 칫솔모와 강한 연마제가 들어있는 치약을 바꾸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단단한 음식을 피하시고 이갈이나 아니면 이를 꽉 깨무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그러한 습관을 고치기 위해 전문 의료진과 상의하여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치경부 마모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양치를 단순히 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 제대로 잘 올바른 방법으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치과의사 재병천 원장이셨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